4월 마지막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선출됐습니다. 25, 26일 양일간 진행된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임 후보는 65.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5.3%로 1차 투표 66.5%에 이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의협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임 당선인은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협은 총력을 다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 차관 파면 등을 대정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선처는 없다던 정부가 사직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완화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24일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한 직후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에 물음표 한 개만 남겼습니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 변화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에도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상급 종합병원에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상급 종합병원 교수는 대안이 될 수 없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현장을 1도 모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만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의협 비대위 실무직원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 수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의협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줄 소환한 데 이어 22일에는 팀장급 사무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난데없이 의사의 불법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의료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뇌물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하면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예고됐던 의대교수 줄사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6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대를 비롯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사직 전공의 처벌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우리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 의대생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의 고통 등으로 인해 수련병원 교수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희생자까지 나오는 의료 파행을 유발한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환자 진료 수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들이 대정부 8개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지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합리적 수가체계와 최소 인상률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 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의대협은 8개 요구안은 최소한이라며 정부의 의료 현장과의 소통, 부패와 편중, 불통 없는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대의 공백을 메우던 대학병원 교수가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병원 A 안과 교수가 24일 자정경 부산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도착해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A 교수는 최근에 응급실 진료나 응급 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잠도 거의 못 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의국은 물론 병원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한 달 넘게 길어지면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동료 교수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예고했던 전국 의대 교수 사직 및 주 52시간 근무를 실행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의학 분야의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이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리먼은 최근 정부가 의사 1만 명 부족 근거로 제시한 새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했는데요. 연구 범위의 한계, 일시적 의사 부족 현상 간과, 의사 증원에 대한 과도한 해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할리먼은 의대 정원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없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의대 정원 감축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거에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 조사, 교육 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교육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화를 우려했습니다. 의평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 질은 떨어진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으로 크게 정원이 늘게 된 충북대와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들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동조했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도 대폭 증원하기에는 현재 의학교육 여건이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 반대 대열에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되면 최악의 의료 대란으로 치닫게 된다며 이는 총선 득표용 게임이 아니라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대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국민, 정당, 정부로 구성된 사자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 의대정원 증원 찬성론자인 김윤 서울의대 교수마저 정부가 의사에 대한 강압적 처분은 중단하고 포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의사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송파 미래발전 포럼의 대표 이면선 송파구 의사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궂은 날씨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KMA TV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여러 가지 또 의료 현안들도 많은데 노고가 크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20년 이상 개원의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내과 전문의시고 송파구 의사회 최초의 여성 회장이십니다. 그간의 구의사회, 서울시 의사회, 내과 의사회 등 다양한 의사회에 임원으로서 봉사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뿌리 깊은 지역사회 의사회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1996년도에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도에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였고요. 그리고 2001년도 9월부터 송파구 석촌동에서 조그만한 내과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사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학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선배님들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의사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의료계 리더분들을 만나서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의료 현안이 좀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서 힘들고 시간 할애도 많이 했어야 됐지만 또 나름 보람도 있었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송파구 의사회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 내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의 업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원 의사회로서의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초의 여자 의사회장이라는 거는 사실 여태까지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차관님께서 그 여의사가 0.7인분이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우리 한국여자의사회에서 고발까지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한번 이제 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의사 또는 여자로서 의사회장 그리고 의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여성이라는 거에 별로 그렇게 핸디캡을 갖거나 또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최초의 여성 회장이다 이런 거에는 사실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제가 이제 14대 송파구 의사회장을 3년 동안 역임을 했고 지금 이제 15대 의사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똑같은 그냥 의사회 어떤 일하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임해볼 생각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활약이 크셨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일상 회복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됐지만은 이전에 3년여간 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역 의사회는 이 국제적인 감염병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파구 의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송파 구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 봉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의사 회원들께서 그 힘들게 방호복 입으시고 정말 힘든 춥고 덥고 힘든 여건에서 그 구민들을 이제 위한 봉사를 계속 해주셨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안전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송파 구민대상도 수상한 바가 있거든요. 뭐 이 이외에도 저희 의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의사회 그리고 서울시 내의 다른 지역의사회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지역의사회와 그 회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을 해나간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뭐 선별진료소 활동뿐 아니라 백신 그리고 치료제 사용 그리고 재택의료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데 애를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송파 미래 발전 포럼이 발족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창립 심포지엄을 이미 이제 시행하셨고요. 난임 전문가가 보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통해본 필수료 패키지의 문제와 개선이라는 내용의 강연도 들어가 있어서 많은 회원분들께 좀 호응을 얻고 또 그 자리에 지역구 이제 그 총선 출마 후보님들도 많이 오셨다고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포럼의 발적 목적과 또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포럼에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송파구 의사회가 송파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 지역 내 취약계층하고도 함께하는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 이외에도 송파 내의 지역 아동센터나 그 노숙자 급식소 그리고 미혼모 돌봄시설이라든지 뭐 종합사회복지관 등 30여 개의 그런 취약계층 시설에 우리 의사회가 후원 및 지원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정신건강위험 선별 사업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회원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 의료 전문가들이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물론 진료도 바쁘시지만 뭐 최근에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1인 가구 증가 이런 문제들과 함께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그 의대 정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 등의 문제가 저희 의료계가 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같이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을 조금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료하느라 너무 또 바쁘고 시간 할애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진료하는데도 급급해가지고 이런 그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실제 진료 현장 문제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정책, 그리고 환자도 의사도 모두 피해를 보는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회원들 이외에도 그 송파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 타 지역 의사회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회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한 그런 미래 세대들까지 함께 하는 그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모임, 단체, 이런 개념으로 포럼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 심포지엄을 지난번에 3월 20일에 진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뭐 의대생 전공의 같은 젊은 선생님들을 포함한 우리 의사회원, 타 지역 의사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좀 전에 우리 김희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최근에 또 이제 총선이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에 이제 출마하시게 되는 송파구의 가불병 지역의 그 국회의원 후보가 다 방문을 해서 이제 의견도 듣고 정견도 발표하고 회원분들과 인사하는 자리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 회원분들이 현재 의료 현안, 의대 정원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보들한테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1시간여 동안 그런 이제 의견 수렴 및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송파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말씀을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후보들도 정말 유익했고 불러줘서 굉장히 감사했다 이런 인사를 또 전해왔습니다. 이 저희 송파 미래 발전 포럼은 앞으로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 그리고 또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활동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송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 변화나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에 따른 의료인 전문직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의사는 이런 한국 국민들의 삶, 일상과 이제 밀접합니다. 장기간 이렇게 뿌리 깊게 지역 사회에서 1차 의료나 만성 질환 이런 진료를 하시는 개원과는 더 그러한데요. 앞으로 이런 지역 사회에서 의사와 의사회의 역할과 비전은 또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활동해 나가고 있는 우리 송파구 의사회의 어떤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럼을 발족하게 된 이유 같이 이제는 우리 의사회가 지역사회 어피니언 리더로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환자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진료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사실 우리 회원들께서 하는 의협이 봉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닿지 않아서 그런 면에 조금 부족했던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료계와 사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를 넘어서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질 때도 그런 선도적인 제안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 심의 등에도 우리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전달되도록 조금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그런 지역의 선거에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출마를 했는지, 또 그분들이 지역 발전이나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보들에게도 그런 정책 제안서를 이번에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의료, 예를 들면 재택의료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간호법, 보건소의 일반 진료라든지 보건지소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감염병뿐 아니라 우울증, 저출산, 그리고 알코올 및 흡연 문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전문가적인 접근이나 정책 제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 확대도 우리 의사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원들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고장, 그리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어떤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활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신을 진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지역에서 많이 좋아하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 및 지원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리고 우리 회원, 그리고 좀 전에 그 발족을 한 송파 미래발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좀 소액 기부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사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좀 활성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개원가가 정말 많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의사 동료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 관계가 되어서 왕래도 줄어들고 마음을 좀 닫고 지내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좀 활성화해서 꼭 상급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은 서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다시 보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환자들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시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것은 현재 상급병원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의료 전달 체계를 회복하는 데도 좀 약간의 도움이나마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최신 의료 직연 및 술기를 회원들께서 업데이트하도록 의사회가 교육에도 힘써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송파구 의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학술대회 및 그런 아카데미 또 계속 진행을 해서 회원들과 같이 공부하는 의사회,
또 만들어 나가고 싶은 바람이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으로 지역의사회가 더욱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회에는 현재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심도도 높고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또 같이 일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우리 지역의사회가 생각보다 뭐 고루하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개원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하는 의대생들 그리고 또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 앞으로 의사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함께 열심히 활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회송부터 전문성까지 우리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이런 든든한 비전과 또 풍부한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